나 같은 사람이야. 은퇴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교수 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집도 있고 적금도 있으니까 걱정 없을 거야. 이런 생각 정말 많이들 하죠. 은퇴를 앞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집니다. 67세 A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강의하며 연구했고 제자들로부터 존경받던 학자였습니다. 노후 준비도 나름 잘해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순간 생각지도 못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월세와 관리비만 해도 수백만 원. 그 외식 한 번에 23만 원이 기본.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 미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그에게 한국의 생활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 부담도 점점 커지면서 은퇴 후 평온한 삶은커녕 다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전에 현실을 더 제대로 알아볼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 후 한국에서의 현실적인 삶,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은퇴 후 생활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직장도 없고 소비도 줄 거라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례 1 67세 A 교수의 생활비 충격. 미국에서 은퇴한 A 교수님은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을 시작했지만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에서 원룸을 구했는데 월세와 관리비만 150만 원, 병원비, 약값, 건강검진 등으로 매달 50만 원 이상 추가 지출, 생필품, 외식비, 교통비 등으로 월 10만 150만 원 추가, 한 달 생활비 총 30만 350만 원. 연금이 있긴 했지만 달러 가치 변동과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로 인해 적자가 나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 노후 준비 시 최소 1.52배 이상의 생활비를 예상해야 한다. 2.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하다. 연금만 믿고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연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조금씩 모아둔 돈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사례 2 65세 은퇴 후 2년 만에 다시 취업한 B연구원. B씨는 65세에 국책연구소에서 정년퇴직 후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2년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짐. 1년 새 노후 자금의 30%가 사라짐. 결국 그는 다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파트타임 연구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기자 그제야 마음이 안정되었죠. 교훈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수입원이 필요하다. 소액이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3.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쉬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돌고 지출은 계속되며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례 3 70세에도 강의하는 C 전직 교수. C 교수님은 68세까지 대학 강의를 하다가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무료암과 생활비 문제로 다시 일을 찾게 되었죠. 현재는 주 3회 문화센터에서 인문학 강의, 유튜브 채널 개설하여 온라인 강의 진행, 고료를 받으며 칼럼 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경제적 여유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라. 강의, 자문, 글쓰기,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아래는 은퇴 후 현실적인 준비와 극복 방안을 담은 전문가 칼럼 형태의 에세이입니다. 구어체로 풀어 쓰였으며 실제 사례와 인터뷰, Q&A 형식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에도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는 오랜 기간 금융과 노후 설계 분야를 다뤄온 전문가로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돈만 있으면 된다는 막연한 믿음이 우세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생활비를 절약하며 사회적 지원과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1. 실제 은퇴 후 자산 관리와 절약 팁. 먼저 은퇴 후의 자산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는 급여가 매달 들어오니 큰 고민 없이 생활했지만 은퇴 후에는 정해진 연금과 저축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테크 전략. 일단 은퇴 후 자산 운용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안정성과 인플레이션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한 채권 상품이나 배당주 투자 혹은 저위험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투자를 할 때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야.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바로 은퇴 후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생활비 절약 노하우. 그리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67세 교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교수님은 은퇴 전에는 학자답게 학문에만 집중하셨는데 은퇴 후에는 생활비 문제로 고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하셨습니다. 할인 제도 활용.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할인카드나 복지카드를 적극 활용했어요. 병원비, 약값, 심지어 대중교통비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꼼꼼히 챙기셨습니다. 스마트 소비. 매번 쇼핑할 때 가격 비교 앱을 활용해 최저가를 찾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 쿠폰이나 이벤트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정기 지출 관리. 매달 고정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면서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과감하게 줄이셨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은퇴 후에도 꼼꼼하게 계획하고 습관처럼 절약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 사회적 지원 제도 및 커뮤니티 활용법. 은퇴 후에는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사회적 지원과 커뮤니티 활용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혼자 모든 걸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고립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국가에서는 노후 생활비 지원, 의료비 보조, 주거 지원 등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비 보조 제도나 노인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죠. 다만 이런 제도들은 신청 조건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준비가 번거롭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챙기세요 라는 말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또한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동호회나 모임, 자원봉사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은퇴자 모임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산책이나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혼자 외로워할 때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경험담도 종종 들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활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때로는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거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3. 은퇴 후 새로운 도전과 자기개발. 은퇴 후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재취업과 창업 사례. 예를 들어 67세 교수님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교수님은 은퇴 후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었지만
생활비 부담으로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으셨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70세에 창업을 시작한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요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은퇴 후 소규모 베이커리를 열어 직접 만든 빵과 케이크를 판매하며 경제적 자립과 함께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5세에 재취업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년퇴직 후에도 꾸준히 연구 역량을 인정받아 파트타임 연구원으로 복귀하셨는데 그 덕분에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보람도 느끼고 계십니다. 자기계발과 취미생활, 그리고 은퇴 후에는 새로운 배움과 취미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공부나 예를 들어 미술, 음악, 여행 등의 취미는 정신적 안정과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나도 늦지 않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온라인 강의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개발 활동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줍니다. 4. 실제 인터뷰와 경험담 추가. 실제 경험담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인터뷰 형식 이야기. 저는 68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금만으로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막상 생활비가 쌓여가면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동네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노인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만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도전 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은 주 2회 작은 서점에서 일하며 제 경험을 젊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만족스럽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인터뷰와 경험담을 통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Q&A 세션.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Q&A 세션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등 실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심리적 측면과 준비의 중요성 강조.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외로움,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음가짐과 준비. 은퇴 전부터 후회 없는 은퇴 준비를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번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니까요. 은퇴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찾아보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해두면 은퇴 후에도 한결 여유롭고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심리 상담이나 멘탈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멘탈 관리 팁? 여러분, 은퇴 후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주말마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요가를 추천드려요. 또 사회적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가면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큰 힘이 됩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소통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것도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산 관리와 절약, 정부 지원 제도와 커뮤니티 활용, 새로운 도전과 자기 개발, 그리고 심리적 준비가 모두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노후의 행복과 안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은퇴 후에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칼럼을 읽으시고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제 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익한 정보와 진솔한 경험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